안녕하세요. 최승민 작가입니다.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채널에서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몇 년 전에 얘기를 했었던 대로 약간 여론이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기차는 정말 친환경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오늘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전기차로 변환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던지 지금 지구의 환경이 엄청나게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로 반드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왜 친환경인지 친환경이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제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배터리 원재료 채굴에서의 오염입니다. 자, 배터리 채굴 오염에 대해서는 그냥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요게 최근에 나온 거네요. 세르비아에서 다국적 광산 기업의 리튬 채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근데 사람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채굴 및 정련 과정에서의 환경 우려가 굉장히 큰 광물이다. 2022년 세르비아 정부는 자다르 광산 인근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 시위가 잇따르자 광산 개발 허가를 취소했다. 자,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한다라고 하는데 전기차 주요 광물들을 채취를 하거나 그리고 또 재련을 할 때 엄청난 환경 오염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요 뉴스도 한번 보면은 핵심 광물을 보유한 국가는 많지만 중국처럼 적극적으로 재량 생산에 나서지 않고 있는 데에는 대량 채취, 재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환경 파괴와 탄소 배출,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환경 오염 기준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맞추지를 못해요. 근데 보면은 중국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전기차를 엄청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미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런 배터리용 광산들을 미리 엄청나게 많이 사놨어요. 우리나라도 좀 확보를 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엄청나게 적죠. 자, 여기 보시면은 한국은 지난해 배터리용 주요 광물의 95%를 수입했는데 특히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수산화 리튬은 90%를 중국에서, 전구체 98%, 흑연 91%, 코발트 90% 전부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배터리의 대부분의 원료는 중국에서 오는데 채굴 재련 과정의 오염을 선진국은 맞출 수 없고 중국은 자기네들이 전기차 세상이 되면은 이득이니까 이걸 밀어붙이는데, 자, 전기차의 대부분의 가격들은 배터리가 차지를 하는데요. 그 원료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산이 만들건 한국이 만들건 미국에서 만들건 어차피 전기차가 늘어나면은 무조건 이득 보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세상으로 간다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 선진국 안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지내고 나머지 환경 오염들은 다 뭐 중국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약소국들에 다 떠넘긴다라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미국도 그 재작년이었나요? 뭐 중국산 배터리를 전면 뭐 금지한다라고 했지만 그거를 따지고 보니까 중국산이 아닌 게 없는 거죠. 원료까지 중국산이. 그러니까 뭐 원료는 중국산이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걸 철회한 게 있죠. 뭐 중국의 의존도를 뭐 낮추겠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환경 규제랑 아까도 세르비아를 봤듯이 그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배터리의 비효율성입니다. 요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무선 청소기와 유선 청소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유선 청소기는 솔직히 싸구려 써도 유선으로 꽂으면은 모터 힘이 엄청 강합니다. 근데 무선 청소기는 제가 여러 브랜드를 써봤지만 최소 다이슨이나 LG 정도는 돼야지 좀 배터리가 괜찮아요. 그것도 몇 시간 충전을 해야지 좀 청소도 강으로 하면은 10분 남짓 쓸 수 있죠. 네, 그냥 딱 생각을 해봐도 배터리는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는 흐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가 화재가 나는 기본적인 원리는 전기는 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에너지를 억지로 막아둔 거거든요. 억지로 막아둔 거니까 조금만 틈이 있거나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불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랑 좀 비교를 하자면은 석유는 액체 상태에서는 이렇게 안정화가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불을 붙여주거나 이제 기폭제가 있으면은 이제 불이 붙는 거죠. 근데 애초에 전기 에너지는 그 자체가 불이랑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억제를 시켜놓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안에서 있으면 우리는 얘가 안정화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코드를 꽂으면 얘가 기다렸다 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의 아이디어가 밤에는 전기료가 좀 싸잖아요. 그 에너지들을 전기차에 충전을 해놓고 이렇게 쓴다라고 했었던 건데, 그럼 왜 밤에 전기는 싸냐? 그러면 밤에 전기 이용이 조금 적으면은 발전소를 좀 적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발전소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껐다 키는 것보다 사실은 계속 가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좀 전기가 남으니까 그걸로 충전을 하고 뭐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처음에 나왔었던 거죠. 근데 이 전기라는 게 또 너무 멀리 있으면은 그거를 전선을 타고 오면서 굉장히 효율성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발전소라는 게, 특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는 위험하니까 막 시베리아 같은 데다가 놓고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 이렇게 공급을 하면은 되게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죠. 아니면은 저 멀리서 전기를 충전을 한 다음에 배터리를 이렇게 뭐 하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는 전기선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배터리를 실어서 기차를 지금까지 움직이지는 않아요. 자, 기차에서 전기선으로 움직이는 게 에너지 효율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배터리로 하는 것보다. 이거는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기라는 거는, 배터리를 활용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거고, 흐르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지하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차라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유재산인 자동차 같은 거를 규제할 수가 있냐. 근데 지금 전기차를 하자라는 것 자체가 뭐 1년도 기다릴 수 없다. 우리 지구가 지금 뭐 2년이나 이런 것만, 10년만 기다려도 이 탄소 배출 때문에 지구가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급박하면은 그런 식으로 바꿔야죠. 이거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짜 에너지 절약은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최소한의 공유 자동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이동을 하는데 사람이 있었어야 됐지만, 자율주행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하면은 이거를 AI를 통해서 사람들이 앱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택시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최소한의 차들이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기차가 됐던 내연기관차가 됐던,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 봤자요, 2톤이 넘는 차를 혼자 타고 다닌다면은 그게 과연 친환경일까요? 연비가 안 좋은 차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같이 타고 다니는 게 진짜 친환경인 거죠. 그리고 차의 대수가 줄어들어야지 교통체증도 줄어들 거고요. 불편하죠. 자기 차를 갖고 싶지만. 그렇지만 뭐 시간이 없다면서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죠. 많은 나라들은 자동차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합니다. 동남아나 뭐 인도 이런 데 가보면은 자동차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를 하죠. 물론 그게 환경 오염 때문만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근데 뭐 우리나라나 뭐 독일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관세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자체가.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는 자동차 생산국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효율적으로 쓰고, 어차피 자동차를 만드는 데도 엄청나게 환경오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자동차가 줄어드는 게, 이게 전기차든 뭐 내연기관이든 그게 첫 번째예요.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 이런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은 경제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전기차를 뭐 몇백만 대 뭐 생산을 뭐 어마어마하게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생산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환경 오염인데, 그러니까 진짜 친환경이라면은 일단 자동차를 줄여야 된다니까요. 자동차를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과 공유 자동차 서비스라든가 공유 이런 운송 서비스 이런 것들을 발달을 시키는 게 진짜 친환경인 거예요. 다음으로 얘기할 거는 지금 AI의 발전 때문에 전력량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AI 전력 수요 급증에 미 상반기 발전량 추가 21년 만에 최대. AI 급성장과 전기차 확대 등이 발전 용량 증가를 이끌고 있다. 뭐 여기서는 뭐 탈탄소 해가지고 뭐 태양광이나
뭐 이런 데서 이거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원자력 다 없애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나라들마다 원자력 다시 하고 있잖아요. 왜? 방법이 없거든요. 원자력 하는 거 외에. 그럼 원자력은 친환경인가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전력을 늘리기 위해서 원자력을 다시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전선주라던가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주식이 많이 올랐죠. 왜? 전기 인프라를 엄청나게 깔아야 되거든요. 자, 요즘에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함하고, 자, 26년에는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은 1000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는 일본의 연간 소비량과 맞먹는 수치다. 그리고 머스크 같은 경우나 뭐 샘 얼트먼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부족 문제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AI 시장에는 에너지가 혁신이 필요하다.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뭐 영화 한 편을 AI를 돌려서 만드는데, 그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전기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돈이 영화 한 편 만드는 것보다 적게 들어가는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력 수요는 엄청나게 크게 늘어날 거고, 26년에는 전력 수요가 80%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AI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전통 데이터 센터도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클라우드 같은 것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이게 불과 4년 만에 80%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어쨌든 이게 자료는 되게 많은데 그냥 간단히 검색을 해보셔도 지금 AI 때문에 전력이 엄청나게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게 가장 큰 이슈로 전 세계 산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전기차로 인한 수요보다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건 일단은 전기차로 인한 전력 소요 자체가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훨씬 비중이 적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원자력을 늘리는데, 그럼 원자력은 친환경인가? 자, 물론 탄소 배출만 생각하면은 당장은 원자력이 친환경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본의 지진을 보면서 전 세계의 나라에서 원자력을 막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랬었던 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력량이 물론 전기차는 아직까지 비중이 크진 않지만 전 세계의 모든 차가 전기차로 변한다. 그러면은 전기차가 전력을 사용하는 것도 적지 않겠죠. 게다가 배터리로 인한 효율성은 전기를 만들어낸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단순한 얘기로만 해도 사실은 AI나 전기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력 소비는 훨씬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선이라던가 이런 발전소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야 된대요. 근데 거기다가 AI와 전기차 때문에 발전소를 지금 당초의 계획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소린 거죠. 그러니까 발전소가 늘어나는데 그게 친환경일 리가 없잖아요. 물론 대체 에너지를 늘린다라고 하지만, 뭐 이거는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뭐 몇 년만 있으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에너지원으로 될 것 같았었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은 원자력하고 화력발전소라는 거는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거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꿈인 것 뿐이고, 중요한 거는 설사 이런 대체 에너지로 전력량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전선도 엄청나게 새로 깔아야 된다 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폐배터리의 환경오염입니다. 자, 최근에 천안에서 폐배터리 처리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한다라고 하죠. 중금속 유해물질, 지하수 및 침출수 오염 및 대형 화재 우려,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포도라든가 브랜드 가치 하락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폐배터리는 지금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전기차가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폐배터리가 엄청나게 문제가 될 텐데, 그냥 그거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혐오 시설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결사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만 하더라도. 물론 회사에서는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그런 게 없고, 가열, 파쇄, 선별, 정제 등의 과정을 거치는 처리 방식과 달리 열 처리로 단순화시켜서 오염을 최소화했다. 그러니까 오염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화재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화재는 둘째치고
당연히 폐배터리를 하게 되면 오염이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것 자체도 오염이 엄청난데 폐배터리 처리가 오염이 쉽지 않다라는 거는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전 세계의 차가 전기차로 바뀐다면은 매해 쏟아지는 폐배터리의 양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물론 이거는 기술의 발전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그러면은 왜 전기차인가? 왜 사람들은 전기차에 월광을 했었고, 일본은 전기차에 우리가 막 전기차가 대세인데 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막 놀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일본은 전기차를 굉장히 늦게 했는데 그마저도 지금 안 할 것 같죠. 자, 전기차의 핵심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인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너무 쉽게 해도 알 수 있는데,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뭐 여기 보면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완료되면은 기존 생산식 인력을 30%가량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짜게 매긴 거고, 어떠한 경우에는 지금 인력의 3분의 1만 있어도 된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도 10,000개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모터랑 배터리만 있으면은 사실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AI 정도 뭐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벌써 보면 알지만 중국의 전기차가 거의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독일 차랑 별 차이가 없다. 전기차로 가면은 그 차이가 엄청 줄어들거든요. 자, 인력은 감축되는데 판매 대수는 증가된다 라고 하면은 기업이 엄청난 이득이 있겠죠. 그리고 저는 내연기관 차들이 또 크게 이득을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내연기관 차 브랜드들이 뭐 전기차로 전환을 한다면서 엔진 개발을 하지 않은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원래는 옛날에는 뭐 차 하거나 뭐 할 때마다 새로운 엔진을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얼마를 쏟아부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돈을 버는 거에서는 내연기관에서 돈을 버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많은데, 근데 엔진 개발을 하지 않고 디자인만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팔고 하니까 당연히 엄청난 이익이 남을 수밖에 없죠. 물론 전기차로 바꿀 생각이 있기는 있었겠지만 생각보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엄청난 큰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은 단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가가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써 가지고 나중에는 지금 내연기관 차보다 싼 차를 공급할 거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내연기관보다 비싼 전기차예요. 네. 월등히 비싸죠. 그래서 보조금이 없으면 사실 사지 않는 게 전기차인데, 그리고 사람들은 비싼 차는 내연기관을 훨씬 선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계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시계도 진짜 명품은 아날로그죠. 네, 전자시계를 뭔가 명품이라고 차고 다니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시계의 거의 뭐 90% 이상은 전기 시계로 다 바뀌었죠. 그렇지만 상위권에 있는 진짜 비싼 시계들은 아날로그로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막 유튜버들도 막 전기차 좋다 막 이렇게 하지만 자기들이 내연기관차의 감성을 느낀다고 내연기관차 좋은 거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차에도 내연기관 소리를 입력하고. 그러니까 비싼 거는 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감성은 내연기관이라는 거죠. 물론 뭐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알 수 있죠. 비싼 전기차는 지금 안 팔려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도 모델 3랑 뭐 모델 Y가 주로 팔리지, 뭐 모델 S나 모델 X가 많이 팔리진 않죠. 그러니까 벤츠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도 EV9 같은 거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팔린 전기차도 대부분 굉장히 저렴한 전기차들인데, 전기차에 원하는 거는 저렴한 차예요. 그러니까 저렴한 전기차는 같은 급의 내연기관보다 훨씬 좋거든요. 힘도 좋고 뭐 상차감도 좋고. 그런데 사실 전기차에서, 그러니까 비싼 전기차로 가면은 비싼 내연기관보다 비싼 전기차가 딱히 좋을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벤츠가 이번에 배터리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EQ 시리즈가 엄청나게 안 팔렸죠. 전 세계에서 어쨌든 비싼 전기차는 잘 안 팔려요. 네, 어쨌든 저는 사람들이 전기차로 간 게 뭐 친환경이다 이런 이유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자동차 브랜드들에서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기차로 전환하면 인력을 엄청나게 자를 수가 있고 부품도 엄청나게 줄어드니까, 근데 차는 더 비싸게 팔 수 있대. 배터리 가격은 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길을 쓰고 전기차에 달려든 거죠. 근데 일본은 왜 그랬냐?
일본은 다 알다시피 종신고용 체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면 인력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쪽 사람들은 인력 감축을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로의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죠. 자, 어쨌든 오늘 했던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기차는 친환경인가? 배터리 원재료 채굴에서부터 이거는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이 배터리 이 채굴 과정을 자기네들이 만든 기준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은 자기네 그러니까 전기차 사업이 확대가 될수록 자기들에게 이득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되건 말건 밀어붙이는 이런 나라들 아니면은 배터리 채굴에서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다. 그거는 뭐 무선 청소기나 유선 청소기를 이렇게 봐도 알 수가 있고, 뭐 기차만 보더라도 전기선으로 움직이는 게 엄청나게 효율이 좋다. 그러니까 비행기도 지금 배터리로 가지 못하잖아요. 기차도 배터리로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서 에너지를 절약을 한다면은 자동차에 세금을 엄청나게 때려버려서 자동차를 줄이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하고 여러가지 차량을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친환경이다. 아무리 전기차를 만들어 봐야 2톤이 넘는 전기차를 혼자서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친환경이겠습니까? 자, 그리고 AI 때문에 지금 부족해진 전력이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뭐 야간에 남는 전기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뭐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전기가 부족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환경 때문에 원자력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다시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보다 지금 원자력이 훨씬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지금 다시 짓고 있는데 이게 과연 친환경인가? 그리고 폐배터리 처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이 정도 수준인데 나중에 온 세계의 차가 전기차로 바뀌면 그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는 전기차 시대를 밀었었던 게 진짜 친환경이라면은 너무 이율배반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자동차 회사들에서 자기네들이 인력을 절반 이상으로 감축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중소기업들하고의 계약도 다 끊으면 되죠. 부품수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드니까. 그래서 전기차를 밀어붙였는데 전기차를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국에 가장 득을 보는 나라는 어디냐.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가장 많은 돈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인데 배터리는 만들면 만들수록 중국의 가장 큰 이득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화재 사건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가야지 배터리라는 게 안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배터리로도 안전하다라고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가 그렇게 비싸고 연구개발비가 많이 든다라고 하는데 그거 뭐하러 개발하고 있습니까? 자, 전고체 배터리라고만 검색을 하더라도 화재에 대한 전고체다. 뭐 전기차 포비아, 전고체 배터리. 지금 다들 화재 문제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요. 화재 걱정 없는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전고체거든요. 지금의 배터리가 안정성이 높다라고 그러면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의 배터리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건 사실 누구나 아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엄청나게 기를 쓰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배터리도 많이 만들면은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고 가격도 떨어질까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전고체 배터리에 약간 회의감을 갖는 거는 이게 지금도 비싼데 나중에 가도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떨어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지금 아직 개발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전기라는 거는 애초에 불안정한 굉장히 움직이고 싶어하는 애를 억지로 안에다 가둬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액체로 하게 되니까 그거는 위험성이 그냥 구조 자체상에서 없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에 대해서도 그냥 검색만 해보셔도 왜 전고체 배터리를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뭐 써있죠. 전고체 관련주, 전기차 화재에 대한 화재에 대해서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오늘은 뭐 위험하던 말던 일단은 환경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기차가 진짜로 친환경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